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솔라나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이더리움과의 속도 차이. 아니, 이더리움도 못하는 걸 솔라나는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빠를까? 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핵심 원리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네트워크가 아예 설계 철학부터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더리움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느린 건지.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를 순서대로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이걸 확인한 다음에야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뭐랄까? 그런 방식이죠. 네,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계산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손님이 한 줄로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모든 참여자가 합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증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강점인 그 보안과 탈중앙성의 기반이 되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속도가 초당 한 15건에서 20건 그 정도로 좀 제한되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 수수료, 그 가스비가 엄청나게 비싸지고요. 저도 몇 번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수수료가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자, 근데 솔라나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핵심 기술이 바로 Proof of History, 줄여서 POH, 우리말로는 역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Proof of History 들어봤습니다. 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고유한 시간 기록,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거래가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생했다는 걸 암호학적으로 증명해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내 거래는 이때 있었소 하는 시간 증명서를 들고 오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럼 굳이 한 줄고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증명서 순서대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미 시간 순서가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트워크는 이걸 받아서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막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처럼 하나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음 거 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병렬 처리.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POH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솔라나가 초당 6만 건 이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와, 6만 건이라니.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리 방식은 이더리움은 모두가 합의하는 단일 대기열, 순차 처리. 그리고 솔라나는 개별 거래에 시간 스탬프를 찍어서 병렬 처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솔라나가 압도적이고 초당 6만 건 이상, 수수료도 솔라나는 거의 영원에 갚았다고 할 정도고 약 0.3원, 이더리움은 상황에 따라 수천 수만 원도 하고요. 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그래서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정말 저렴한 수수료, 거의 즉각적인 거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처럼 빠른 거래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솔라나 방식에도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나 좀 생각해 볼 지점들도 있어요. 우선 과거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갑자기 폭주했을 때 시스템이 몇 차례 좀 멈추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POH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구현 방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부하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이슈들이었는데요. 어쨌든 안정성 면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검증인 있잖아요. 거래 검증하고 블록 만드는 역할. 이 검증인이 되려면 꽤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결국 소수의 검증인에게 좀 운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탈중앙화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게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철학의 차이로도 보이네요. 이더리움은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성, 탈중앙성, 보안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느리지만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공정한 시스템, 이걸 추구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죠. 반면에 솔라나는 처음부터 속도와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빠르고 싸고 쉽게 누구나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 마치 신용카드 결제처럼 즉각적인 처리를 지향하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카드 결제처럼 빠른 거.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기보다는요.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솔라나가 왜 그렇게 빠른지, 그 핵심인 Proof of History가 뭔지, 그리고 이더리움과는 어떤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차이를 딱 이해하시면 왜 특정 서비스들, 특히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가 정말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분야에서 솔라나가 주목받는지 그 배경을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선택과 또 각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 그 철학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살펴본 이 솔라나 위에서 실제로 어떤 금융 활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면서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솔라나 생태계가 또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솔라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의 중앙화 가능성을 감수하고 얻은 것이라면 블록체인이 원래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적인 사용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속도와 탈중앙화, 그 최적의 지점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